자, 평생 교육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하고는 다른 아주 독특한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좀 딱딱하고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평생 교육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교육은 교육을 기관하는 기관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참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수립할 때 역시 학습자가 어떻게 참여하고 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말하면서 자기주도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스완슨이나 에반스와 스미스라는 학자도 평생 교육은 자기주도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을 받고 나면 졸업장을 받죠. 그다음에 상급 학급에 진학하기 위해서 좀 더 거시적이고 긴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학습자들이 찾아가서 졸업하다 보니까 내가 이 과정을 잘 끝까지 마무리해야 되겠다. 매일 출근해야 되겠다. 강좌 열심히 가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주도성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과 달리 학습자 중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왜 저렴할 수밖에 없느냐? 평생교육은 교육의 수준이 낮아서 저렴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렴하냐면 그란드 스타프라는 학자는 다양한 시설을 연계해서 평생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또 평생교육은 그래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쿰스라는 학자는 기간의 어떤 연결보다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 자원봉사자라든지 전문가가 연계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장소와 기관의 인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생교육 기관에서의 1년 예산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계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각 지자체별로 이런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활동가라고 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동가, 평생학습활동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 풀을 구성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아리 같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느 한 기관에서 판소리를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후속으로 학습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하나 결성합니다. 동아리를 결성하셔서 나름 본인들이 배우는 판소리를 질적으로 올리는 것도 노력을 하시고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공연을 하면 소정의 공연료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봉사로서 하기도 하는 거죠. 이분들이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떤 강사로부터 강의를 할 때 유료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지인이나 이런 분들 찾아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비체계적인 걸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학습자들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결성하고 좀 더 나은 것을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은 좀 더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축제를 진행을 할 때, 평생학습 축제를 진행을 할 때 하나의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원들을 다 모으는 거죠. 청소년들은 청소년 기관과의 연계를 하고 문화예술 부분은 문화재단들과 연계를 하고요.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학습형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인력개발센터, 또 이런 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미약할 수 있으나 사람이 중심이 돼서 기관들을 모두 합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죠. 전문가가 와서 뭔가를 보여주고